우승? 리버풀. 저 우승 아스날? 아스날. 오. 택키는 이 새끼.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철입니다. 네, A매치 주간이라 리그 경기가 없습니다. 좀 심심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원 형이 이제 솔로로 그 미국전을 했잖아요. 전반이랑 후반 저도 이제 경기는 다음 날 지나가서 봤는데 뭐 후반은 좀 그렇다 치고 전반에는 제법 호평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대표팀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존나 떨어졌죠. 네, 월드컵 전에 이래도 됩니까? 네. 1년도 안 남았는데. 네. 저는 이 영향이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네,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멤버들을 가지고 또 성적이 안 좋았고 그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응원했는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뭐 아시안컵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도 뭐도 달라지지도 않는구나. 달라지지도 않고 또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그래. 하는구나. 얘네들은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는 집단이구나.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력감이죠 좀.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와서 너무 죄송하다. 다시 황골 탈퇴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다시 한번 믿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그죠?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 이후의 행보가 더더욱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 밥벌이 하고 그냥 축구 인기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로 이제 먹고 사는구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이번에 대표팀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전과는 어쨌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을 미국 원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 물론 월드컵 직전에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로 또 그 전에 관심이 또 뜨거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얘들이 좀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좀 이기려고 좀 달라붙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일요일 아침에 굉장히 즐겁게 전반전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이제 뭐 내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주원 형이 예전부터 중요한 순간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제 백스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수의 구성상 이번에 쓴 3-4-2-1 내지는 뭐 3-2-4-1을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나쁘지 않아 보였다라는 느낌 하나랑 두 번째는 와 이거 뭐 지금은 농이긴 합니다. 농이긴 한데 벌써부터 홍며든다가 그런 건 당연히 나와야죠.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긴 한데 내가 그때 진짜 그 클버지 클며든다에 약간 돌아버릴 뻔했었는데 와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나와. 지금이 좀 그런 아닌데. 네. 근데 사실 그 쓰리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쓰리백이 굉장히 좀 그 아무림 때문에 뭔가 어설픈 전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쓰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내 윗대의 예전. 감독들 지도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쓰리백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죠? 대표팀 내지는 한국 어떤 그 축구계였었거든요. 스위퍼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전술을 쓰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쓰리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 있는 수비를 하나 더 두는 그런 전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의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우루과이전이라든지 포르투갈전인 전 굉장히 멋있게 잘 치러냈잖아요. 잘했지. 근데 이제 브라질전에서는 사실 무기력하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극강의 팀들과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두드려 맞더라도 진짜 한 골 정도로 막아선다. 어떻게든 막자. 그리고 우리 올라갔을 때 역습 한 방. 내지는 뭐 PK 하나 나오고 프리킥 하나 나와서 1대1 야 연장 승부차기. 몰라. 우리 2002 월드컵 보세요. 언제요? 우리가 승부차기 가고 연장에서 그래. 이기고 그랬던 경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손흥민이 앞에 있으니까. 네, 아주 카운터 한 방.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래. 어떤 플랜도 필요하긴 하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쓰리백을 사용하는 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뭐 플랜 A가 됐든 네. 플랜 B가 됐든 뭔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리백이 있다는 것은 월드컵에서 큰 도움이 될 그치. 것이다. 네. 저도 백스리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게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그 김민재
김민재의 존재가 순간적으로 위쪽에 숫자를 더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라.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 사실 중앙 미드필더도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선수들로 네. 구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좌우 센터백들이 더 전진을 하는데 용이한 구조가 나오죠. 김주성 선수나 아니면 이한범 선수가. 이 백스리의 핵심은 저는 요즘엔 센터백들, 스토퍼들의 전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리를 썼을 때 되게 유연하게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전술이 대략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김민재의 장점을 팀에도 잘 녹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생기고. 그래서 대표팀 복각을. 복각을. 네. 이때는 사실 좋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뭐 그렇지만. 네. 그 코엘류랑 본프레의 시기였던 걸로 그때였나? 알고 있어요. 네, 2003, 네. 4 이때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어떤 기대가 좀 있고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그리고 이번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재성, 손흥민 그 92년생 두 명이 진짜 이재성은 클래스가 엄청납니다. 옌스 어떻든가요? 옌스는 확실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뛰고 네. 파이팅이 넘치는데 조금 태클을 쉽게 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터프한 스타일의 선수였었잖아요. 맨싱글라드바흐 때도 뭐 그렇고. 왜냐면 우리 대표팀이 지금 봤을 때 우리 세트피스 수비가 좀 안정된 느낌은 아직 아니거든요. 당장 이번 경기만 해도 위기 상황이 한번 있었으니까. 근데 좀 그 옌스 선수의 그 성향이 자칫 월드컵과 같은 무대에서 너무 우리가 쉽게 좀 위험 지역 세트피스를 내줄 시에는 실점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에너지나 좀 투지 이런 게 느껴져서 그거는 진짜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되게 오래 본 감독 중에 하나가 또 포체티노 아닙니까?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못하던데. 좀 문제가 근데 많던데? 사실 이제 이전에 골드컵에서는 꽤 뭐 좋은 그렇긴 하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도 월드컵을 앞두고 실험하는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예,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왜냐하면 저희도 월드컵 전에는 뭐 그래. 굉장히 안 좋다가 직전에 또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도 뭐 잘 만들어간다라고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이제 본 무대가 중요한 거니까 뭐 포체티노 감독은 뭐 잘 하길 바랍니다. 뭐 제가 별로 악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네. 그 해외 기사를 보니까 기존에 나이가 많은 해외파 선수들이랑 또 이제 무럭무럭 지금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 선수들, 물론 뭐 약간 유망주들도 해외는 있지만 그 파벌 얘기 있고 뭐 그런 예, 거요. 근데 파벌은 뭐 전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알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멤버를 좀 계속 바꾸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 전술의 이 어떤 새로운 스쿼드 내에서 별로 효과가 안 나네? 그러면 다시 중용하지 않았던 기존 선수들을 선택할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포체티노 감독이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실험을 좀 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를 만났던 미국의 경기력은 진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하진 못하더라고요. 공간을 너무 내줬어요. 네. 이 압박을 하는 선수들, 또 뒤에 내려와 있는 수비수들, 손흥민이 내려오는데 수비수 중에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 미국 수비를 공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멕시코는 우리의 경기를 이제 보고 올 거기 때문에 그죠? 얘네 백스리 쓴다. 이번엔 이재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진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 많을 거다라는 거를 분명 상대하는 멕시코는 이제 간파를 해올 거고, 또 미국전 때도 우리가 빌드업은 너무 불안했어요. 선수들을 되게 넓게 벌려서 세우는 그 홍명보 감독의 특징상 압박을 중앙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전혀 그걸 대처하지 못하고 줄 데가 없으니까 선수들도 자꾸 무리한 패스를 하다가 뺏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진짜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멕시코전까지는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쪽 이제 윙백의 사이드백. 그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윙백에서의 어떤 그 조합, 창의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뭐 설령우 선수는 붙박이로 오른쪽에 계속 있겠지만 왼쪽에 이태석 선수를 봤을 때 한두 가지의 플레이만 하고 내려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왼쪽에서 뭔가 다양한 거를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태석 선수가 에너지틱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 중원 지역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앞쪽에 공간을 이제 때려 놓아주면 이재성과 손흥민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뭔가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풀렸을 때는 측면에서 분명히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능력이 우리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술적인 능력 말고
개개인의 선수 능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수비 위주 하고 올라가서 그냥 이전 스타일로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고 패스만 하고 내려와라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우리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백스리 잘 쓰는 팀은 보통 이제 윙백이 되게 좋죠. 뭐 당장 이번 시즌은 봐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백스리를 쓰는 팀 중에 제일 좋았던 최근에 한 2, 3년간의 팀은 인테르라고 봐야 되는데 디마르코 둠프리스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실 뭔가 그런 팀을 봤을 때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경기를 본다면 그 선수들 이름이 제일 많이 맞아요. 불리우죠. 걔네가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네.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 경기 우리는 이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수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했을 때 지금의 경기에서 신날 것이냐. 그건 안 되지. 월드컵에 그래. 나가서 네. 강팀과 만났을 때 우리가 어쨌든 꾸역꾸역해서 전투는 질지언정 전쟁은 이길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 수비적으로 하고 에너지틱하게 올라갔다 내려와주고 그냥 숫자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태석 선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리백을 필두로 해서 공격에서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라고 하면 다른 선수 예를 들어서 원래 윙을 뛰고 있는 선수를 내릴 수도 대표팀에 있는 뽑아서 거고. 내려가지고 계속 맨유 얘기 나와서 미안한데 자, 아마도도 윙이잖아요. 근데 그쵸? 사이드백을 또 보고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자주 얘기 드리지만 네. 김태환을 사이드백으로 내린 거 축구계에서 단 2명입니다. 조광래 그리고 이주원입니다. 네. 진짜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김태환 한 칸만 내렸어라. 근데 국대 간다. 김태환 선수는 제가 왜 그랬냐면 능력이 진짜 많아요. 빠르고 그다음에 체력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올리고. 크로스도 잘 올리고. 근데 윙으로 하기에는 단순했어요. 그렇죠. 정교한 맛은 조금 없으니까. 난 저 선수를 오히려 풀백에 두면 사실 근데 이전에는 풀백이 지금처럼 다양하게 그치. 사용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종적으로만 저 선수를 이용하면 뒤에서 그냥 전 김태환 하나만 본 거예요. 대표팀에도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그렇게 대표팀 갔단 말이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원이 네. 형이 김태환 카타르 월드컵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콘테 첼시 백스리도 모제스를 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리면서 잘 썼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근데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농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홍며들지 마세요. 제발. 네. 멕시코전까지는 보고 아니, 일단. 봐도 아직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맞고. 네. 지금 대표팀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응원에 대한 마음이 참 오묘합니다. 애매해. 네. 이게 진짜 얄궂지 않아요? 얄궂어요. 되게. 네. 그래서 대표팀 보는 그 경기 보는 게 이렇게 잘하는데도 보면 잘한다. 야 역시 홍명보 3백 얘기하면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런 어떤 그 감독을 뽑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과정만 거쳤더라면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네. 칭찬할 거 그렇죠. 하고 분위기도 올리고 원래 홍명보 감독이 이 3백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스위퍼 선수로도 시스템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잘 이해를 시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고 그렇게 하기도 좀 싫고 선수들은 응원은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좀 얄궂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짜증나나? 똑같습니다. 그래. 그게 더 어울린다. 이게 더 어울린다. 그것도 맞아요. 똑같은 네. 상황이에요, 사실. 네. 떠날 때 잘 좀 떠나지. 네. 그래 생각도 많이 네, 들어. 그런 대표팀 오기 전에.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이거 말고는 어떻게 더 표현합니까? 네. 그 거기에다가 그 주장 얘기는 하여튼 뭐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선수들이 응원하니까 네. 김진규 턴하는 거 이런 거 좋잖아. 아우, 잘했어. 김진규 선수 잘했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좀 딴 얘기지만 그 공인구 네. 그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제가 이제 다른 촬영가서 형한테 이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형이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였는데 촬영 후기라거나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 형 선출이었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형 왜 공 잘 차요? 그러니까 농으로 하는 분들 말고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저 사람 저래봬도 선출입니다. 네. 근데 몰랐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진국 키퍼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간만에 또 야외 촬영 느낌 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영상 보면서 역시 다르다. 그래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 역시 이게 선출과 그러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진짜 달랐어. 근데 사실 그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공도 그래. 좀 차고 해가지고 공이 좀 그래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감이 좀 있긴 했는데 킥을 많이 연습할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댓글 보고 저도 좀 당황하긴 했어요. 아니 별게 한 게 없는데 별게 한 게 없는데 그냥 킥하고 트래핑하고 그냥 프리킥 찬 건데 예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형을 본 사람들은 비상 그것만 이제 보다가 네. 아, 그래 맞아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나가서 하는 걸 간혹 했잖아요. 근데 네. 한동안 꽤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당황하긴 했는데 그냥 그 밖에서 이제 여러 공인구 저는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거 축구 공 장비 같은 좋아하니까. 거 보는 거 이제 좋아하니까 찾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사실 진짜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 그 공들이. 근데 푸마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리가 썼던 공인구보다 묵직함이 덜하긴 해요. 근데 묵직함이 덜하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얹혔을 때 뭔가 키퍼가 봤을 때는 뭔가 묵직하게 와야 본인도 안정적으로 잡을 텐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 심리적으로 들 수도 있겠구나. 적응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푸마공을 찰 일이 없는데 괜찮았습니다. 그 원일이 형이나 형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나이키 공인구, 그 다음에 아디다스 스타볼, 그 다음에 푸마 했을 때 종합 평가는 그래서 푸마가 제일 좋은 느낌이던데? 동호회 씬에서 차기가 굉장히 괜찮다. 좀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키 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공인구처럼 정식 압력으로 하면 되게 부담돼요. 좀 무겁다. 저는 나이키 찰 때마다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부담될 들었거든요.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공인구들이 이제 그 압력을 제대로 넣으면 부담되긴 합니다만은. 오피셜 매치 그 압력하면 난 돌 같더라. 네. 그러니까 딱딱해. 근데 나이키 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묵직함이 약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세한 차이가 일반 아마추어 그 레벨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나이키 공을 좋아하긴 했어요. 뭔가 좀 묵직한 감이. 뭔가 트래핑 했을 때 묵직하니까 안 튕겨 나갈 것 같은 그런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트래핑이나 이런 거 네, 할 때. 근데 슈팅이나 킥 했을 때는 부담이 되긴 하죠. 내가 공을 멀리 보낼 때는. 근데 이제 푸마 공은 그 어딘가에 있어서 느낌상으로 좀 적정하네. 네, 적정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 또 그 형한테 처음에 공 얘기하고 형이 이제 듣자마자 바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기대를 한 거는 제가 형이랑 이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쭉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때 아킬레스 이슈로 멈췄던 아바타 그게 볼 때 두 가지로 일단 형 장점 다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실 광고 붙이기가 너무 좋거든. 그리고 박희철 좋잖아 토탈. 동호회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치. 축구 설명을 잘해주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천장 있는 방송을 많이 하지만 형이 최근에 몸도 올라왔겠다.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얘기해서 기획 좀 하라고 해요. 아바타 한번 가보시죠. 네. 형 이제는 이제 많이 나은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냥 다 나왔죠. 그러면 완전 한여름도 지나갔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차해요. 요즘. 네, 그러면 겸사겸사 아닌 게 아니라 뭐 겸사겸사 이번 주에 형이랑 그 토크를 좀 때리기로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아바타는 제가 꼭 형이랑 하나 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 뭔가 언제 이제 할수 있을라나 희철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쓰리백이다. 그렇지. 제가 맨 뒤에서 수비 라인을 좋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 추명보. 네. 그렇습니다. 뭐든 네. 그때 추첸코 하나 하고 반응이 좋았는데 그때 이제 아킬레스 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멈췄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뭐 오프닝 좀 길었는데 A매치 간단하게 체크하고 이적 시장과 관련된 그 좀 부산물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헤네스의 코멘트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 그리고 언제나 첫 번째 A매치 주간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상 요거 그때 이제 가장 강력했었던 멘트는 이제 펩 몰락의 시작이었나? 조용했었던 거? 뭐 그런 거. 나 그 되게 이상한 말은 아니었잖아. 그랬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맞았죠. 2년 뒤에 맞았지. 네, 2년 뒤에 2년 뒤에 맞았나? 맞았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리노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해트트릭뿐만 아니라 스트라이커예요. 그러니까 감이. 걔가 보면 얘는 축구를 여태 한 7, 8년을 잘못한 것 같아. 미드필더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스날 경기를 형이랑 많이 보잖아요. 튀지 않고, 그러니까 튀지 않는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스페인어라는 별명을 지었겠어요? 밋밋하다. 너무 밍밍하다. 근데 앞에 공격수 자리에 있으면 위치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얘는 공격수의 움직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슈팅 자체나 이런 것들이 감이 있더라고요. 왼발 되게 좋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성향도 있거든. 음. 그런 걸 좋아해야 돼. 어. 약간 관종기가 있어야 돼. 앞에 공격수라는 어떤 포지션이. 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에?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빡 받겠다라는 어. 그런 그 관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관종기가 있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최전방을 못 썼어요. 전 그래서 최전방을 공격- 존나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 원래 공격수로 새로 태어나면 그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 네, 저는 최전방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진짜 골을 위해서 옛날에 그 선수 생활할 때도 이제 연습 게임 하잖아요. 그럼 최전방에 막 세워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그때도 골 넣고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했단 말이야. 막. 형은 성향상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게 되게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골 넣는 게 어울리긴 해 앞에서. 그리고 이제 수비라는 것은 오는 거를 막아내가지고 그치. 이렇게 삐대야 되잖아. 그런 게 난 너무 부담돼. 그거보다는 앞에 좀 나가서 앞에 나가가지고 골 넣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 성향에 맞거든요. 코너킥 때 상대방 골키퍼 트래시 토크 좀 때리고 그런 건 안 하죠. 그거 좀 괜찮지 않나요? 왜냐면 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말리기 때문에. 아니 왜 그 옛날에 베테랑 타자들이 네. 그 타석에 들어선 다음에 포수한테 야, 네 와이프 어제 나이트에 있더라. 그때 에? 그랬는데 하고 나서 형, 저 와이프 전화해봤는데 아니라는데 그랬더니만 넌 그걸 믿니?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포츠 할 때 쓸데없이 진지해지기 때문에. 그래 형이 스포츠 때는 좀 이제 딱 그 진지 모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없어요. 네. 근데 메리노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그냥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지난 아스날의 후반기 때 골 넣었을 때도 찾아가는 들어가는 움직임이 공격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드필더로 쓰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 결정력도 좋았던 게 오. 4개 슈팅에 3개 골이에요. 씨, 하나 골 넣는 거 말고 2개는 약간 이제 사실 떠먹여준 걸 넣는 거긴 네. 하지만 공격수가 그럼 떠먹여주는 건 다 넣나요? 그것도 움직임 찾아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넣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못 넣는 공격수들이 생각보다 그래. 많거든요. 메리노는 그걸 오히려 결정력 있게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상대편 박스 내 터치 4번. 근데 그게 어쨌든 득점 전환이 된 거니까 그죠?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지 않았나. 네, 그런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미드필더에 어설프게 세우느니 그냥 차라리 공격수 서브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카이도 부상이겠다. 요케레스 지금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리노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르치 프리킥 넣었고 네. 비르츠 뭐 독일이 지금 너무 너무 안 좋긴 해요. 긴가민가하긴 네. 한데 그래도 비르츠는 일단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계속해서 몸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스날도 후반전도 잘했고 네. 이번 경기도 골도 넣었고 좀 괜찮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저희 뭐 따로 정리 한번 하겠지만 안첼로티의 브라질 대표팀이 빠르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서 이브라임 코나테가 이브라히마 코나테인가 이브라힘 코나테인가 이브라히마 히마죠. 히마요. 히마 네. 코나테가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다. 음바페가 본인을 좀 당신을 설득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만 2시간마다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이런 일을 비스무리한 거를 파브레가스로 당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코나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언론에다가 그냥 나 리버풀 선수다 뭐 그냥 음바페랑 개인적인 통화한다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는 걸 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본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팬들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분명 알거든요.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버풀에 대한 어떤 재계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줄 수 있지. 그리고 난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른 팀에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미래는 모른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너무 안 좋죠. 네. 음바페가 전화하는 거야 뭔 상관이야 지들끼리 동료인데 뭐 그건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죠 사실. 딱 그거 아니야. 일단은 우리 히프스도 보고 계신 리버풀 팬분들이 계실 텐데 예. 코나테 마킹은 절대 하지 마라.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약간 어떤 느낌일지 그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 간에 제가 지난 시즌 알렉산더는 마킹이었거든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근데 믿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리버풀 팬들이 배신감이 있는 게
트렌트가 이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브라히마가 맞잖아요. 네. 왜냐면 라리가 가면 이 선수도 갑자기 막힌 거 바꿀 수도 있어요. 이브라힘.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그 코나테 아놀드는 글자 수 때문에 그렇죠. 바꾼 안 거긴 되는 해서 거지만 코나테 바꾸진 않겠지만 네. 예, 농담삼아 한 얘기고 사실 이게 지금 이번 1, 2, 3라운드를 코나테가 쭉 봤을 때 아스날전은 매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근데 뉴캐슬전은 매우 못했죠. 어. 이미 저점을 찍었던 본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팬들도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 또 이적설에 본인 마음 흔들려가지고 괜히 집중 못하고 그 경기 때 부진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트렌트도 그랬어요. 맞아요. 트렌트의 경우도 그런 이적설들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때 뭐 정말 뭐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뛰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홈 맨유전 때 내용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죠, 팬들이. 그러니까요. 이미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또 그 몇몇 경기를 잘했다고 해도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코나테가 과연 리버풀의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맞는 선수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이런 인터뷰로 또 마치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뭐 의도는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지 모르죠. 근데 이거에 팬들이 뭐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에 게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게히 영입이 성사가 안 됐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FA로 영입 혹은 뭐 이적료가 조금 발생을 하든 뭐든 뭐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게히가 왔다 그러면 얘가 이런 인터뷰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게히는 리버풀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다음 여름에 FA로 풀렸을 때 또 어떻게 어떤 입찰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코나테는 뭐 우리가 그 뒷담화에서도 형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태업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또 요케레스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거꾸로 그런 선수들의 태업은 그거랑 별개로 구단이 이 선수가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구단이 절대적인 갑이다. 그런 선수들과 구단이 어떤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또 우리가 대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보기에는 이 태업이라는 수단을 옹호한다기보다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다 감안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이제 그 이행하려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긴 중요한 하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옛날에 뭐 그거는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K리그는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막 팔려가고 그랬었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구단이 계약을 좀 악용하는 케이스긴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사실 유럽 구단에서 그 정도 일은 아마 있지 모르겠다. 또 변방 리그는 어떤지. 그래서 있겠죠.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 생활이라는 게 20년 길어야 20년이에요. 길면 20년이죠. 길어야 20년인데 그 이후의 삶을 봤을 때는 사실 더 오래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그죠. 인생이 있는데 40년씩 50년씩 살아야 되는 그러면 그 20년 안에 뭔가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쇼부를 쳐야 좀 된단 쳐야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그 계약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갑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고 그치. 워낙 구단이라는 게 이제 더 크니까 한 기업이니까. 개인보다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잘 해놨는데 그 선수가 뭔가 부상을 당하거나 뭔가 좀 어떠한 이유로 폼이 떨어지거나 해도 구단은 그걸 돈을 주지.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 이 페이퍼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이행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죠? 생각인데 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도기인가 봐. 네. 어쨌든 과격한 태업들이 또 몇몇 건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계약을 잘 이행하려고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선수 계희 같은 케이스는 또 결국 이적이 안 됐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래서 뭐 이른바 MG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사실 게이 같은 경우가 뭐 되게 슬픈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을 봤을 때는 계희가 정상인 거야. 그렇지 정상인 거예요. 계희가 정상인 거예요. 네.
통상이가 너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 이렇게 계약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잖아요. 어. 근데 사실 요 몇 년 전부터 아니 뭐 이전부터 뭐 언햇빛 뜬다. 뭐 이적시켜 달라. 막 징징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에 되게 크게 빵 터진 거잖아요. 그죠? 이삭 때문에. 뭐 얘네 쿠티뉴도 막 그런 게 있었고. 많았었지. 예. 어.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적 관련해서 저쪽에서 이적료를 막 한 1,500억, 2,000억 말도 안 되게 불러. 그리고 나는 주급도 많아. 그럼 구단에도 충분히 이해가 오케이 익스큐즈 되죠. 이거 구단도 익스큐즈가 있는데 그걸 왜 안 보내줘? 뭐 나포세일 야 2,000억, 3,000억 줘도 안 보낼 거야. 그러면은 선수 입장에서 와 이 정도로 해주는데도 구단이 날 안 보내줘? 라고 하는데 선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네가 우리는 필요해.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돈을 포기하면서 하면서도 널 계약 기간까지 지켜내면서 우리는 성적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게 너는 프로 선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섭섭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오묘하게 얽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참 계약이라는 게 이게 참 어쩌면 무의미하구나. 그렇지.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아마 대형 스타들에서 하나의 얘기하는 거긴 할 거예요. 우리가 왜 피파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보는 리그는 사실 0.1%의 리그인데 그거 말고 수많은 축구가 다 피파 룰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갑질의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그럴 거고. 수 있죠. 네, 대부분이 그럴 수도 굉장히 있어요. 많은 수는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네. 가능성이 크지. 그렇죠. 저는 궁극적으로 바이아웃의 대세화가 점점 저도. 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그 해요. 바이아웃을 잘 해놨으면 좋겠어. 맞아. 잉글랜드가 그게 필수가 아니잖아요. 네. 스페인은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박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조금 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좀 법제화가 된다거나 법제화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구나. 하여튼 규정이 확실하게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재계약 관련해서도 재계약 해줄게 구두로만은 더 이상 합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이게 돼야 돼. 재계약 해줄게 하라고 얘기 듣는 순간 종이부터 내미는 거죠. 여기 써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삭막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엄격해질 것 같아요. 그게 서로간의 관계에 맞아요. 대해서. 그게 네. 맞고 이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발단이 재계약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우리가 그게 유추할 스타트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계약해줄게.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삭은 본인이 그 근거가 있는 거죠. 그치.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그걸 이제 근거 삼아 얘기를 한 걸 테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잭슨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마지막에 화두였는데 그 임대를 보낸다 그랬다가 캔슬했다가 결국엔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딜 자체를 없는 얘기긴 아닌 건 아닙니다만 헤네스가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공했다. 볼 때마다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잭슨의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되려면 선발로 40경기에 출전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건데 절대 그만큼 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영감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또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계자가 아니고 이제 밖에서 바라봤을 때 팟캐스트에서 할 그죠? 법한 얘기죠. 그래. 그런 얘기면 야, 걔 뭐까지 누가 바이언이 40경기를 컴파니가 뛰게 하겠어? 그런 얘기면 그것 또한 요즘 분위기라면 쥐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들을 법한 얘기인데 이게 위에 헤네스라는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한데 이거 잭슨은 이래저래 상처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잭슨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들 만만한가? 왜 날 갖고 놀아? 계속 왔다 갔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왔는데 뭐 몇 경기를 뛰네 못 뛰네 이지르라고 막 하면서 그래. 혼자서는 얘기할 것 같아. 물론 잭슨, 우리도 널 좀 만만하게 본 감이 있어.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일개 팟캐스트고 일개 유튜브지만 그래. 여기는 진짜 너네 형들이야. 그래. 너도 가끔 퇴장을 만만하게 받잖아. 그래, 그건 또 그렇긴 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참 저쪽 첼시가 그때 했었던 것도 첼시 팬들도 좀 잭슨한테 미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헤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만약에 잭슨에 대해서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또 시즌 지나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나. 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구라는 건 모르기 모르잖아. 때문에. 만약에 네. 잭슨 존나 잘해. 네. 근데 그렇게 그럼 아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콤파니가 39경기 이제 40경기 뛰려고 그러는데 헤네스가 전화 때려가지고 야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좀 하여튼 뭐 좀 그래요. 뭐 헤네스나 미넨 입장에서는
첼시가 어쨌든 한번 번복을 했다가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네. 인대가 성사가 된 거긴 한데 그 과정에서 뭔가 첼시에게 감정이 있었는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죠 우리가 무조건 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의도대로 말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선수에 대해서는 단 1도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게다가 자기 선수인데 자기 팀 선수인데 계약을 한 선수인데도 이렇게 대우하는 거는 저는 이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이 1대1로 대응되진 않지만 아까 우리가 선수들에 대한 태업을 얘기했을 때 거꾸로 이게 어찌 보면 구단의 갑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 구단인 경우에는 잭슨 정도면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구단이고 이 정도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법한 선수지만 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 이 잭슨의 이미지는 또 이러면 손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밈화가 돼 있는 선수인데 사실 불쌍하죠 이러면은.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언은 에벨 단장이 있습니다만 헤네스나 루메니게나 하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입김이 굉장히 센데 바이런 뮌헨 팬들 특히나 뭐 해외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팬들은 이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좀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 느낌이에요. 사공이 맞는 느낌이에요. 배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가라. 저으면 그 네. 가운데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비가 이제 드디어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레비 회장이 등장한 게 솔 캠벨의 FA 아스날 통수 이적 근처 때 즈음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레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좀 갈립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절대적인 레비 아웃을 바라지만 지금 토트넘의 여러 가지 어떤 구장이나 시설 그리고 토트넘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대해서 레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웠다. 근데 레비가 떠났기 때문에 뭐 어떤 토트넘의 이후에 이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 하나가 떠난 거죠. 언제나 레비를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경 쓰고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제나 경기장을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다라는 현재에서는 굉장히 좀 반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레비 아웃을 굉장히 오랫동안 외쳤으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제 떠났으니까 네. 공을 봤을 때는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큰 공이라고 봅니다. 네, 어마어마한 큰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팬들이나 토트넘 팬들이 이제 반기는 것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설사 팀이 잘못될지언정,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회장이 왔을 때 금방 바뀔지언정 변화는 필요하다. 그래. 라는 게 공통적인 어떤 그 생각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레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의 구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여기서 한 단계 업하기 위해서는 레비가 떠나서 다른 사람이 오든 새물이 들어오든 아니면 레비가 변화를 하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이제 결은 다릅니다만 큰 범주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라는 그 맥락에서만 본다면 이전에 이제 벵거 아웃을 외쳤었던 아스날 팬들도 뭐 공로가 누가 더 높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당신은 이제는 고인물이야. 이제는 팀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어. 레비가 공로가 크지만 스포츠적인 관점, 그러니까 기업적인 관점에서 토트넘은 이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축구적인 관점 안에서의 이런 부분은 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언제나 좀 안정적인 운영 이런 걸 바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요구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회생활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 그다음에 뭐 어떤 뭐랄까요, 어떤 단체 네.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그 단체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그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좀 더딘 부분도 있고 내지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럼 기존에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0에 있었는데 10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변화되면서 20으로 올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쉽지 않죠. 그게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렇지. 내지는 뭐 변화를 이제 그 뭐랄까 흡수해서 본인이 이제 새롭게 창조한 능력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능력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래. 생각도 좀 해봅니다. 거꾸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만한 능력이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클럽에 가서 여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네 그치. 내 생각대로 그럼 또 할 수 있고 맞아. 아니면 그렇게 이제 미완의 대기에 있는 어떤 클럽에 가서 들어가서 다시 또 올리는 거지. 다시 또 올리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축구의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끼깔나게 올리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1부 리그에서 간당간당 살아남아. 근데 아니면 또다시 강등 다시, 딴팀 맡아? 다시 또 또 올려. 올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단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그 테넌트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 이런 거고. 것도 있는 것처럼. 네. 아니면 그것도 운때거든요. 그래. 아니 그렇게 일부 리그 올렸고 했는데 야 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클럽에서 그 감독을 땡겨. 뭐 에디아우처럼.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운때도 좀 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레비는 온 에너지를 토트넘에 잘 쏟았다고 봐요. 다 쏟은 거라고 봐요, 저도. 뭐 토트넘과 계약하는 거, 토트넘 선수를 이제 영입하는 거, 뭐 선수 파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뭐 짜증 난다, 뭐 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토트넘이 있었을까? 쉽지 않았죠. 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근데 형 말대로 바뀔 때도 됐다. 그것도 맞아요. 맞다. 맞아요. 네. 그 전에 공로를 깎을 이유는 없고 뭐 사람이라는 게 평가가 호가 있고 불호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가려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고. 뭐 비슷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광래 사장님이 엄청나게 전 팀을 잘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건 맞죠. 네. 대팍 신화를 쓰고. 그럼요. 그리고 그 대팍도 말도 안 되게 잘 지어가지고 너무 잘 지었죠. 대구 안에서 봤을 때 또 대구 구단의 규모를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구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전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렸으면은 훨씬 더 대구가 뭔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라는 게 바란다기보다 물론 이제 모든 팀이 우승을 이제 꿈꾸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구라는 팀은 중상위권에 항상 도전하면서 그 대구 시민들에게 그치. 즐거움을 주는 게 저는 뭐 그 몇 가지 철학 안에 팀 철학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걸 굉장히 잘해왔죠. 잘해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거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네,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뭐 와서는 해봅니다. 네. 네. 레비는 뭐 여기서 몇 년 더 있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테이프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냥 그게 늘어지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바뀌는 게 토트넘을 위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훗날 기억하기로 레비가 그래도 이런 공로가 있었지. 그럼요. 좋은 의미로 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기에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토트넘은 이제 우리가 봐왔던 토트넘이랑 완전히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아스날은 뭐 별건 없습니다. 살리바가 이제 한 3-4주 부상이래요. 근데 뭐 다행히 그때 모스케라가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그걸 좀 버텨줘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온리팬스에서 세구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이 선수 파는 거 형편없다. 여차하면 나도 한 명 사겠다. 그 정도로 이정료 수익이 형편없다고 그랬는데 로칸과 이정료가 4억 8천이래. 이러면 저기 뭐야 진짜로 대출 영끌해가지고 살 수 있어. 아니 K리그에서 살 수 있어요. K리그에 살 수 있어요. 그쵸. 실제로 형 은포쿠도 이제 K리그에 있었는데 인천에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지금 선수들이 아스날이 장사를 못하는 거랑 별개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수 자체 퍼포먼스도 좋지 않고 주급도 쓸데없이 높게 계약을 해줘가지고 팔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 다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잘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는 손해 감수하고 내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맨유 오나나 트리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트리케는 아직까지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트로사르도 링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또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팔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보고 우리 순위 예측 한번 예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측을 보기 전에 그 현지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되는데 8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됐어요. 그거 기준으로 BBC 이런 데서 지금 패널로 활약하는 사람들의 탑4 예상 그리고 AI도 하고 뭐 옵타 슈퍼컴퓨터도 하고 그랬었는데 BBC 35명은 탑4는 다른 데가 없이 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다. 단 게리 네빌 스카이 스포츠 게리 네빌만 맨유를 탑4에 올려놨습니다. 뭐 어쨌든 뭐 네빌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티를 내야 되나?
궁금해서. 그냥 약간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적당히 내야 되는데 네. 이거 뭔가 이제 내비를 뭐라는 게 아니고 와 진짜 과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내비를 옹호합니다. 왜냐면 네. 아스날 우승을 얘기하는 굉장히 소수의 이 패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게리 네빌 현역 때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존나 담그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번엔 또 옹호해 주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패널 중에 유일하네요, 데빌이. 근데 이렇게 해야 본인도 썰 풀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방송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각이거든. 나 좀 네. 이제 뭐라고 하겠지 주위에서 그래. 이러면서 아니 왜 why not 이질하면서 또 왜 안 돼? 약간 궤변 늘어놓고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방송 10분 15분 재밌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왜 시즌 말 돼서 순위 안 하면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어. 전형적인 방송인 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즌 말미에 나 맨유 욕했을 때 막 욕하는 거 사람들 나한테 비판하는데 나 맨유 4위로 꼽은 사람이다.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맨유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근데 나는 지금 이 맨유의 모습 실망스럽다. 네.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만약 예를 들어 맨유가 4위를 해. 봐라 새끼들아. 이거 나오는 거거든. 이게 제가 봤을 때 왜 잉글랜드의 이주원이 게리 네빌인가. 여러분 형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과격한 포인트 그거 다 미리 씨앗을 심어놓는 겁니다. 잘 자라라 싹 터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 크게 제코와 이 콩나무처럼 네. 하나 걸리죠. 이게 올 시즌 코어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오늘 이따 좀 더 기대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전혀. 나 오늘 이번에 진지하게 했어요. 이번에 진지하겠다가 진짜입니다. 그때가. 네, 진짜 해마다 진지하게 네, 진짜 진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 우승을 뽑은 사람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맨시티 우승이 6명, AI 포함입니다. 옵타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22명이 리버풀 우승.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날 우승은 매튜 업슨, 그다음에 마틴 키언. 여기 다 아스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빌이나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히츠 스페르거. 뭐 요런 선수 요런 출신들 패널들이고 대부분이 그 리버풀이 1위, 2위가 아스날, 3위가 맨시티, 4위가 첼시.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빅4에 아스날, 리버풀, 첼시, 맨시티 말고 다른 팀이 있는 사람 있나요? 저요. 자, 시작했습니다. 뻥이에요. 나 장난친 겁니다. 네. 진짜 있지? 없어.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맨유부터 순위를 볼게요. 맨유랑 뉴캐슬이랑 토트넘은 따로 보고 1, 2, 3, 4위를 보겠습니다. 맨유 몇 위? 7위. 몇 위? 7위. 7위? 맨유 몇 위? 저도 7위. 저 맨유 8위. 야, 그러니까 이게 맨유에 대한 생각이 다 있는 거야. 이 팀은 그래도 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고까지는 그래도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같이 하고 있거든. 솔직히 그건 맞아요. 지금 기대감이면 10위 바깥으로 밀려나도 맞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나빠요. 진짜 나빠. 근데 와 아직까지 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도 선수단도 보강을 했고. 저는 사실 경질 후 반등까지 예상을 했어요. 자, 형철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경질. 아모림 경질. 너무 판이 박힌 축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모림 감독을 믿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번니존도 사실 진짜 겨우 이긴 거고 내부적으로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 감독이 왔을 때는 오히려 선수단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유럽 대항전이 이번 시즌에 안 나가잖아요. 리그만 집중한다라는 기대.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리그컵도 그냥 일찍 탈락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등을 해서 저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다가 7등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8위 맨유인데 코멘트가 빨리 감독을 바꾸면 바꿀수록 비어있는 5위 자리는 맨유의 것이 된다. 제가 비슷하네. 5위를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감독 교체가 5위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8위입니다. 조은영. 저는 아모림 감독의 3백 전술이 중요하다. 시즌 끝까지 주요 전술로 3백을 계속 사용한다면 맨유가 잘 나간다는 뜻이고 셰시코가 호일론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챔스를 지속적으로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노릴 수 있을 것. 근데 일단은 7위. 네, 일단 7위.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상방은 좀 열려 있다. 이게 이제 그 경기들 다 보기 전에 쓴 거거든요, 사실. 사실 이제 좀 많이 바뀐다면 3백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뉴캐슬 순위 형철이 8위. 8위, 네. 주원영 9위. 9위. 저는
7위. 형철이 코멘트. 핵심 선수 이탈이 일단 크고요. 이미 지금 리그에서도 뉴캐슬이 너무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특히 골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상위권 전력은 갖추고 있지만 그 어느 시즌보다 혼란스러운 출발. 예, 그래서 저는 8위로 예상을 했어요. 8위. 저 뉴캐슬 7위는 볼 때마다의 가격이 그의 어깨를 덴번처럼 짓누른다. 전 그래서 7위. 덴번처럼 짓누른. 덴번이 사실 이제 코너킥 할 때 많이 누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마다의 그 가격이 본인 제가 봤을 때 볼 때마다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 정도 가격은 아니다. 헤네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에 못 이겨서 그 정도 골을 못 넣을 거고 이상만큼. 그래서 뉴캐슬은 전 7위. 그리고 챔스도 병행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리그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주원이 형.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이삭의 이적권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깔끔하지 못했죠? 힘든 시작이 예상됩니다. 힘든 시작. 네. 그래서 형은 9위. 9위. 자, 그럼 토트넘 순위. 형철이? 6위. 저 6위. 주원이 형? 8위. 8위? 오. 형철이 코멘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유연성을 기대할 것. 스쿼드도 리빌딩의 시작. 네.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왔잖아요. 프랭크의 특징 또 리빌딩된 선수들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반등의 요인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6위. 저는 6위 토트넘. 토마스 프랭크는 의적이고 홍길동이다. 그러니까 4위 안에 못 들어가는 건 중하위권 팀을 잡기 어려워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의적이고 홍길동이다. 강강약약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원이 형. 지난 시즌 유로파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지만 새로운 감독을 선택했다.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다. 초반에 빠르게 팀을 장악한다면 장악하면서 승점을 쌓아간다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나은 순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사실 8위가 지난 시즌보다 되게 나은 순위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해. 근데 형이랑 그럼 형철이는 그 사이에 5위, 6위 요 느낌. 지금 5위 어디예요? 저는 굉장히 새로운 팀입니다. 자, 5, 6위. 일단 유지. 네. 5위 어디예요? 전 새로운 팀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전 노팅엄 포레스트. 오? 아 이거 너무 지난 시즌 그거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저는 5위를 비워놨어요. 5위 노팅엄이고 형 5위가 새로운 팀은 아니지만 저는 5위 아스톤 빌라. 빌라. 오, 빌라가 지금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이거 진짜 시즌 전 예상이거든요. 저는. 네네네네. 엘리엇이 잘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노팅엄이 가능할 것 같다. 전 가능할 것 같다. 뭐 왜냐면 코멘트가 있나요? 엘랑가의 이적도 아쉽고 어쨌든 이 팀도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네. 빡빡한 일정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름 이적 시장 때 브라질 선수 위주로 스쿼드 보강을 착실히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제가 5위를 이전에 쿠플쇼에서도 5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깜짝 놀란 게 누누 경질설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누누가 시즌 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이유로 뭐 약간 타당치 않은 이유로 경질이 됐다면 예상 순위 팍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에두하고 누누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건 그래도 어쨌든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가 봐요. 마지막 이적 시장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노팅엄이 또 보강을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누누에 대한 경질설이 적어도 지금 흐름이면 다시 믿음으로 좀 돌아선 것 같다. 그럼 누누가 가져가는 그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 스타일 이번 이적 시장 때 브라질 선수도 영입을 잘했는데 그 선수들 기량 괜찮거든요. 그들이 스쿼드 뎁스를 채워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기존의 순위가 높았던 노팅엄이 내려갈 이유도 없다. 오. 4위와의 격차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5등 어쨌든 예상합니다. 5위. 예. 5위 빌라는 코멘트가 뭔가요?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아스톤 빌라. 프리미어리그보다 에메리 때문에 유로파리그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운이 약간 따라준다면 꽤 높은 순위에서 리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유로파가 이제 빌라의 또 적이니까 근데 에메리가. 이제 좀 리그는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상승세를 탄다면 또 모르죠. 그것도 리그에서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4위 가겠습니다. 형철이 4위는? 근데 제가 6위가 6위. 브라이턴이에요. 브라이튼. 네. 브라이튼 코멘트는 뭔가요? 젊은 휘리첼러 감독이 이끄는 브라이턴은 언제나 상대 팀들을 힘들게 했다. 상승세에 있는 팀 분위기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브라이튼의 선전은 이번 시즌에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 브라이튼은 네. 뭐 지금도 벌써 뭐 맨시티도 그렇고 네. 잘 잡아냈으니까. 네. 자, 그럼 형철이 4위. 아스날. 아스날. 주원형 4위. 첼시. 첼시. 저 4위 맨시티. 와, 네, 많이 내려쳤네. 저 4위 맨시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사실 그쵸. 지금 초반에 봤을 때. 자, 그러면 순위를 다 예측한 다음에 팀별로 코멘트를 들어야 되겠다. 3위 맨시티. 맨시티. 3위 맨시티. 저는 3위 첼시. 2위 첼시. 2위 첼시. 2위 리버풀. 리버풀. 저 2위
리버풀. 우승? 리버풀. 저 우승 아스날? 아스날. 오. 개새끼는 이 새끼. 아니 이 새끼야 왜? 왜 이 새끼야? 왜? 갑자기 조졌네. 뭘 조져 이 새끼야? 이상하네. 아스날 우승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맨시티부터 코멘트를 들어보죠. 형철이 맨시티는 3위. 네. 케빈 더브라이너의 이탈로 대대적인 리빌딩에 돌입, 과도기적인 시즌을 보내며 4위권 수성에 만족해 할 것이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력은 여전하지만 즉각적인 우승 경쟁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저는 맨시티 4위입니다. 하늘 아래 두 펩은 존재할 수 없다. 필드 위에서 불협화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 펩 레인더스 코치랑 이제 펩 가르디올라 뭔가 불협화음이다. 주원 형 맨시티는 필 포든이 살아난다면 우승에 더 근접할 수 있다. 오호.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는 로드리다. 로드리. 건강한 로드리라면 우승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형이 이 정도. 맨시티가 3위. 그다음 첼시 형철이는 마레스카 감독 아래 재능 있는 젊은 스쿼드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챔스 진출권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크롤 우승으로 자신감을 얻었지만 기세를 살려 리그 우승 경쟁도 가능하다. 저는 첼시 3위. 엔조 마레스카는 레스터 때도 작년에도 후반기가 아쉬웠다.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좀 내려와서 3위. 형 첼시.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주요 수비수인 코리레의 부상이 뼈아프다. 수비 라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챔스 티켓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형철이는 2위가 아까 첼시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리버풀 아스날이 남았잖아요. 아스날을 먼저 보시죠. 형철이 아스날. 안정된 시스템에 최전방 공격수 요케레스를 영입하며 오랜 약점을 보강했다. 3년 연속 준우승의 아픔을 딛고 우승에 도전할 강력한 후보지만 아르테타 감독의 우승 성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4위를. 네. 오. 아스날. 결국 그와 비교했을 때 맨시티, 첼시가 좀 더 위기 관리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르테타는 리즈전에 대승이 있긴 했지만 네.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어허. 네. 우승권에 더 가기에는. 자 아스날 4위. 형은 아스날.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그대로 읽을게요. 드디어 스트라이커 요케레스를 영입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종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진짜 이렇게 썼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도 아스날 2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인정합니다. 네. 네. 자 저는 depth makes champion. 이거는 이제 그 매너 맥스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가장 밸런스 좋은 더블 스쿼드로 승점 1점 차 우승. 자 리버풀. 리그 최강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어떻게 흐름을 관리하는지 팀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단 조타의 안타까운 사고 등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얼마나 잘 수습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케이. 그래서 리버풀 우승. 네. 저는 리버풀 2위. 많이 넣고 많이 먹히다가 나올 아쉬운 무승부가 발목을 잡을 것. 저는 비르치의 적응이 중요하다. 이삭이 온다면 우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살라의 에이징 커브를 막아야 한다. 아, 형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삭이 네, 이제 왔고요. 네, 왔고요. 오케이. 근데 저는 별 시즌 이제 이 지금 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이 없어요. 이 정도로 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올해의 선수, 올해의 영 플레이어, 올해의 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선수 형철이 플로리안 비르츠. 비르츠. 네. 코멘트 있나요? 일단은 그걸 기대하고 영입을 한 거고요. 네. 비르츠가 1, 2, 3라운드 때 피지컬 경합에 좀 밀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리버풀이 골 넣는 장면이나 공격을 할 때 보면 비르츠의 움직임이 기능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 2, 3라운드를 보면서 아마 슬롯도 느꼈을 텐데 살라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살라에게도 그간의 부담이 너무 많았고 에이징 커브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진짜 오히려 우려가 좀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팀 공격의 중심은 비르츠에게 갈 거고 팀 동선이 앞으로 더 잡힐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력이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비르츠는 더 날개를 달고 활약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르츠. 비르츠. 올해의 선수. 네. 저는 올해의 선수 에제. 엄마의 기도 메타로 14년 만에 돌아와 아스날의 우승을 이끌다. 엄마가 맨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스날로 돌아가라고. 네. 형.
저는 긍정과 부정이 이제 어? 혼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올해의 선수에서. 누구죠? 그러니까 올해의 선수가 잘해서 올해의 선수 되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관심을 얻으면서도 뭐 그것도 가능하죠. 올해의 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세슈코. 세슈코. 오. 긍정. 긍정. 세슈코가 유럽 대항전 티켓을 이끌 것이다. 부정. 부정. 호일룬의 냄새가 난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지 있죠. 있죠, 있죠. 세슈코 터지면 괜찮아요. 유럽 대항전 티켓이에요. 파까지. 파까죠, 그럼 진짜. 네. 근데 아니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올해 영 플레이어. 보니까 셰르키가 되더라고요. 23살인가까지 될 거예요. 셰르키가 보면 라인 셰르키. 22살이에요. 03년생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셰르키가 셰르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영플레이어 상에. 저는 영 플레이어. 맥스 다우마. 2009년 12월 31일생. 사실상 2010년생 잼민이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 저 동일합니다. 다우만. 다우먼. 네, 왜냐하면 이제 아스날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다우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카 자리에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사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스와 리그를 이제 병행하면서 다우만이 요소요소마다 들어와 주면서 뭔가 그 선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상대를 이제 눌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술적으로는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카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더는 데 있어서 이 어린 선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다우먼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왠지 조금 팀에서 출전 시간을 좀 약간 조정을 신중하게. 해주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상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언젠가는 영플레이어 넘어서 그냥 저는 나중에 올해 선수도 받을 수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감독. 형철이. 아르네 슬롯 슬롯. 프리미어리그 2연패. 2연패. 네. 오. 저 아르테타. 국대노에서 우승 감독으로. 만약에 아스날 우승하면 22년 만입니다. 형. 저는 휘르첼러. 휘르첼러. 오. 네. 인정. 93년생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올라갈까 궁금해요. 보통 이 정도 감독이 이제 이슈가 되려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독일 감독이었던 나겔스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감독이 이제 이슈가 되려면 사실 2부 리그 정도에서 이슈가 돼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1부 리그에서 이 정도로 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밀러가 와가지고 뛰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7살 아래야. 그러니까 밀러라. 네, 근데도 팀을 그렇게 잘 그죠. 이끄는 거 보면 이제 뭔가 있는 선수고 선수단의 신뢰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네, 그 최근 경기 맨시티 경기에서 보여준 거 보세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짬도 찾고. 이제 2년차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요. 괜찮겠죠. 네. 자, 그럼 강등팀 예상해 보겠습니다. 18, 19, 20이 봐야 되는데 형철이 18위, 브랜트포드, 19위 썬더랜드, 썬더랜드, 네. 20위 번니입니다. 번니. 네. 오. 저는 18위 브랜트포드, 19위 번니, 20위 울버햄튼. 주원 형은 18위 울버햄튼, 울버햄튼, 19위 벌리, 번니, 20위 썬더랜드. 썬더랜드. 브랜트포드나 뭐 저기 코멘트 있나요? 브랜트포드는 감독과 핵심 선수들을 모두 잃은 위기. 저도 감독부터 공격수 미드필더까지 다 뜯겨 나갔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브랜트포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적 시장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브랜트포드인데 잔류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브랜트포드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9월 초 기준 예상. 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형 번니 있었죠? 네. 번니 몇이었나요? 19위. 19위. 저랑 19위 똑같은데 코멘트 있나요? 단단한 수비 라인을 기반으로 승격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잔류에 성공할 수 없다. 공격력이 좀 더 살아나줘야 된다. 경험 많은 카일 워커가 벌리에 왔지만 최근의 모습 봤을 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저는 번니가 스코파커의 짠물 수비는 챔피언십에서까지만 통한다. 번니 있죠? 번니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공격력이 부족하다. 공격력이 부족하다. 네, 결국 골을 넣어주기에는 답답함이 좀 이어질 것이고 역시 지난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약해진 스쿼드로 현재로선 강등이 유력하다. 네, 이렇게 코멘트. 두 분이 그리고 썬더랜드가 있습니다. 썬더랜드 코멘트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오히려 이게 투자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급격한 선수단 변화에 따른 조직력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조직력 문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16, 17 시즌 이후 오랜만에 1부 리그를 승격했다. 어려운 몇 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강등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잔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자카의 활약이 궁금하다. 자카의 활약. 저는 20위 울버햄튼은 주축 선수 아웃, 애매한 보강,
황희찬의 불안한 컨디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은 뭐 그래도 잔류는 할 것이다. 형철이가 울버햄튼 저는 18위 18위. 강등. 아 18위 울버 코멘트 있나요? 팀을 버티게 만들어줬던 쿠냐 그리고 아인튼 누리가 팀을 떠났다. 아. 이 공백은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형철이는 울버햄튼은 강등이 없었죠. 전 16위. 16위. 예. 근데 차이가 얼마 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한 팀 다 했나? 브랜트포드, 버니 썬더랜드 다 네, 했구나.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득점왕 가겠습니다. 한 명 처음 득점왕 누구 예상했나요? 형철이 1위죠. 1위 엘링 홀란. 혼란. 네. 저 1위 이삭. 형 이삭. 오. 이삭 이삭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삭 못하면 물론 뭐 어느 정도 넣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 정도면 득점왕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삭은 코멘트가 간만에 앙리 느낌 나는 컴플리트 포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형은 코멘트 있나요? 없어요. 없고 그냥 이삭. 이삭 그러니까 사실 득점이 하면 안 큰일 된다고 난다. 하더라도 한 20골 이상만 넣어줘도 그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코멘트 좋다. 네. 안 하면 큰일 나. 이삭 몇 위였어요? 저는 이삭 3위. 3위. 네. 이삭 3위인 이유는 득점이 분산될 것이다. 그리고 늦은 출발. 시즌 출발이 늦잖아요. 초반에는 제가 볼 때 분명 감각도 좀 끌어올려야 될 거고 조직력 변수가 있는데 좀 이후에 터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골은 비르츠나 살라 이런 선수들과도 에키티케아도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3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혼란 1위였죠. 네. 형 혼란 몇 위죠? 홀라 3위 안에 없나요? 3위 정도 3위 안에 무조건 3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전 혼란 2위거든요. 혼란 코멘트. 지난 시즌 팀의 부진에도 22골을 기록한 득점 머신이다.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잡이로 가장 검증된 선수다. 저는 혼란 2위인데 험블 안 해도 되니 생긴 대로 축구해라. 요즘에 좀 너무 생긴 대로 축구 안 해. 좀 예전에 그 밀어붙이는 괴물 같은 느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3위, 형이 3위가 혼란이고 1위가 이삭이 2위. 2위가 홀란드. 2위 혼란. 3위는 요케레스. 너 요케레스 3위 안 하면 아스날 우승 못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메리노로요? 네. 요케레스 제가 코멘트가 그거예요. 요케레스. 요케레스 3위 안에 들어야 아스날이 우승한다. 오케이. 오케이. 네. 형철이는 2위 2위가 요케레스. 2위 요케레스라고? 네. 왜 이래? 형 몇 위? 없는데요, 순위 안에? 전 3위 주앙 페드로예요. 아 페드로. 주앙 페드로. 공포의 기운이 주앙 페드로에게 붙었다. 자, 그럼 가장 빨리 경질될 감독. 동시에 얘기하죠. 하나, 둘, 셋. 아모림. 나 포터 했는데? 아 포터도 있구나. 나 포터가 먼저 날아갈 것 같아. 아모림은 약간 비호를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림을 얘기하니. 자, 그럼 이번 시즌 무조건 포텐 터진다. 포텐? 나 이거 좀 어렵던데. 저는 이스테방. 이스테방. 네, 이스테방. 저는 자신감과 건방짐 사이에 싹수가 보인다. 그건 맞아. 인정. 형철이 누가 했어요? 포텐? 이게 원래 전 다우먼이거든요. 다우먼. 근데 다우먼 말고 왜냐면 다우먼 너무 이게 좀 언급이 될 만한 선수니까 이건 좀 약간 도박수. 근데 터진다면 이 선수를 주목해라. 아니요. 저기 울버햄튼의 혼 아리아스. 설명 좀 해주세요. 클럽월드컵에 플루미넨시에서 뛰었던 예. 선수인데 킥이랑 드리블이 되게 좋았던 선수라 늦깎이 나이로 이번에 유럽에 왔거든요. 네. 한 27인가 8인가 그래요. 사실 남미에서 유럽 오는 선수 중에서 나이가 꽤 있는 그러네요. 유형이죠.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 제가 콜롬비아 대표팀 남미 예선 중계도 했었을 때 너무 잘해서 플레이가 눈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유럽 무대, 유럽 문화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면 울버햄튼의 지금 새로운 어떤 중심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리아스에게 볼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아리아스가 킥이나 드리블에서 보여주는 역동성이 되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위롱도르. 난 여기에 요케레스를 했습니다. 오. 요케레스. 추맨의 고성이 귓가에 맴돈다. 지금 머리 넘길 때가 아니에요. 왠지 저는 이거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요케레스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진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서너 경기에서 PK 한 골 넣고 머리 넘기고 있어. 그럼 형 얘기하겠죠. 삭발해라, 쟤 지금 머리 넘길 때냐? 머리 뭐 길지도 않은데 씨.
위롱도르 있나 위롱도르? 저는 세슈코예요. 세슈코. 아 형은 세슈코를 좀 더 주목을 하는군요. 아, 무조건이에요. 예, 지금 말도 안 돼요. 세슈코가 빨리 적응해가지고 골 못 넣으면. 그러니까 이건 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세슈코. 그럼 뭘 볼 거예요, 맨유에서? 그래, 그건 그렇지. 뭐 은베모 쿠냐야 원래 잘하던 선수고. 네. 그러니까 세슈코가 한 번 세슈코. 해줘야죠. 네. 위롱. 기튼스. 기튼스 있네. 근데 기튼스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면.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사실 되긴 하죠. 새로운 영입생인데. 근데 저도 약간 종민이 형 말씀에 좀 공감되는 게 조용히 잊혀질 것 같아요. 가르나초가 이슈를 되게 많이 끌고 그치. 있고 생각보다 가르나초가 제가 볼 때 많이 나올 것 같고 저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환경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튼스가 저기 팰리스전이었죠? 그 첫 번째 경기 때 네.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도 나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잊힐 것 같은데 이거 자체만으로 좀 문제다. 문제죠. 오케이. 네, 기튼스입니다. 챔스 우승. 예언.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저 첼시. 왜 첼시를 했지? 첼시는 묘한 대진운과 기묘한 경기력으로 월챔 이후 유챔까지 도전한다. 첼시가 최상의 경기력일 때 우승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첼시가 챔스 우승할 때 보면 다 감독 경질하고 우승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질은 아니겠지만 네. 묘하게 우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첼시 경기력이 제가 보기에 그 엔조 마레스카가 되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만들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럴 때 좀 우승하더라고요. 그냥 첼시 둘은 다 레알 마드리드. 네.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역시 그냥 네. 정배다. 은바페도 있고, 예. 그냥 스타 강력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러분 예언은 이번에 뿌려놓고 원래 시즌 말에 다시 주워 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또 이상한 예언들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신 다음에 시즌 말에 저희가 잘 주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10시에요 멕시코전이. 멕시코전이라 그때 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